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50명을 넘어섰습니다. 교회와 병원발 연쇄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성구의 용역업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의 코로나19 상황, 대구시 투엔데믹 대책추진단의 민복기 단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신규 확진자 33명인데 어제는 51명이었거든요. 그럼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잠깐 준다고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내일은 좀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제 50명 선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대구 경북에서 한 5, 60명대 정도를 유지한다면 당분간은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100명 이상 되면 안 될 것이며 지금 방역 체계를 잘 유지해서 최소한 10명대로 떨어뜨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킨다면 다음 주 후반 정도에서 아마 대구 경북 합쳐서 20명대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성구 용역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집단 감염이 됐는지 경로가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역학조사상에 확진자와 같이 이제 동료들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5분 정도가 같이 감염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가족 지인들을 만남으로 해서 4분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분 중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한 3분 정도가 감염이 돼서 연쇄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분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지금 현재 더 확산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음식물 섭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나 지인이 또 반드시 감염이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해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동구병원은 어제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가 하루 만에 해제가 됐거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격리됐던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행히 우리가 동일 집단 격리를 시행했는 구는 감염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일단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철저히 지키면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추가 감염 우려는 아마 그분들이 자가격리 해제 시점에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대구 병상은 아직 안정적인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퇴원 환자도 많다고 하는데 현재 병상과 또 생활치료센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병상 가동률은 대구에서 63.2% 정도 병상 가동률이고요. 경증 환자 64.9%, 중증 환자 위중에 52.7% 정도고요. 대구의 생활치료센터는 37.5%입니다. 계속 저희가 한 50%에서 60%를 넘지 않는 상황을 저희들이 지켜나가려고 하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서 환자가 매일 50명 이상이 계속 누적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아마 이 병상들이 전부 소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곡 경북대병원의 202병상 정도를 지금 1월 7일까지 열 수 있도록 지금 빨리 서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의 최근 확진자 통계를 보면 달서구와 수성구에서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도권 감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넓은 구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젊은 층의 활동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카페에서 만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이루어졌고 뭐 종교 활동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숨어 있는 감염이 그 지역에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감염이 확산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수성구와 달서구가 좀 더 많은 감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강화된 거리 두기를 8일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거리가 한산할 정도인데 그런데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12월 초부터는 평균적으로 대구에서 일일 한 19.8명, 2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다가 지금 30명대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다시 줄려 그러면 적어도 방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1, 2주가 걸리고요. 지금은 다행히 이제 우리가 깜깜이 감염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가 격리를 하거나 확진자의 접촉자들 중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대처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 3월 달만큼 이제 방역 수칙을 다들 지키기는 조금은 힘들다고 보고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가급적이면 많이 모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그 해외 대학에서도 연구했는데 보면 이제 한 대학에서 10명이 이제 수업을 듣거나 24명이 듣거나 50명 이상이 수업을 듣거나 이런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적은 숫자가 수업을 듣거나 같이 활동을 할 경우에는 감염력이 준다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가 4인 이하 모이도록 하는 것들이 효과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시민들 되게 피곤해 하시거든요. 2단계니 2.5단계니 이런 숫자들이 이제 좀 둔감해지기도 하는데 시민들 새해 소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2020년보다 더 힘든 2021년은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그게 언제쯤 이제 끝날지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힘들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 현재 소외계층에 혹시나 이런 방역이 지원이 안 되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1, 2월 달을 버텨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복기 단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